앞에서 특강을 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조금 긴장도 되고 약간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뭐 이미 이제 앞에 강호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나 주택 시장이 구조적으로 이제 변화하는 그런 양상인데 비해서 이 민간 임대주택 시장과 관련된 여러 제도들, 뭐 물론 이제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 사업자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 또 그거를 이제 정책적으로 좀 포괄을 해가지고 정책을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좀 제도적으로 미비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국회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입법이나 제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 속에서 서로 이제 상충되는 또 상반되는 그런 이제 입법 활동을 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충된다기보다도 어쨌든 이제 누구의 이해관계를 조금 더 대변해 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정책 내용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잘 아시듯이 이제 아무래도 야당 측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임대료 규제라든지 또 임대차 기간, 계약 기간을 조금 연장한다든지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있고 여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거 관심이 있다 보니까는 임대 사업자 육성하는 거 이제 그런 쪽에 조금 관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임차인도 국민이고 임대인도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금 새로운 어떤 이런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제도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 내용이 좀 굉장히 많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여기 빨간 선으로 보이는 게 이제 수도권 매매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수도권 전세 가격이죠. 물론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도 일부 좀 오르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잘 아시듯이 이제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을 하면 뭐 전세 가격이 동반해서 상승을 한다든지 하강을 한다든지 뭐 그렇긴 했습니다만은 시간 차이를 두고 약간 좀 동조 현상들을 보여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좀 올라가면은 전세 가격이 좀 떨어진다 싶다가도 이제 또 매매 가격이 따라 올라간다든지 그래서 이 매매와 임차의 어떤 가격 변동들을 보면 약간의 동조성들을 보여왔는데 시차는 좀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매매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침체에 대한 수도권의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이제 탈동조화 현상, 동조성이 없고 탈동조화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 뭐 잘 아시듯이 인구주택 통조사에 따르면은 이제 이런 탈동조화 현상이 일어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전세, 월세, 사글세 해서 이제 이 임차 비중이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상으로 보면 그 자가율의 경우도 80년도에 이제 58.6%에서 조금씩 하락하다가 90년도에 49.9% 정도까지 하락했다가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아주 크게 변동은 하지 않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전세가 월세가 되는 현상들은 가속화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죠. 기본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래서 여러 이제 관계들이 있는데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이해관계가 있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너무 뛰어도 안 되고요. 너무 또 침체도 안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주택 시장을 어느 정도 정상 범위 내에서 조금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이해관계를 사실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걸 뭐 이해관계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임대주택과 관련된 여러 제도들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제 민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최소 임대차 기간 2년, 또 임대료 인상폭을 연간 최소 임대차 기간 내에 연간 5%, 또 임차 보증금 보호제도, 그다음에 임차 보증금 이건 제도는 아닙니다만은 상품 서울보증보험하고 대한주택보증에서 이제 임차 보증금 보호 상품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요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차 분쟁 조정과 관련돼서는 사실 법적 근거 없이 서울시나 이런 데서만 좀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분쟁이 생겼을 때 어디 가서 이렇게 권위 있는 상담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상당히 어렵죠. 임대인을 위한 제도를 보면 뭐 임대인을 위한 제도도 사실은 뭐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임대물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행위를 할 때 거절하지 못한다 하는 게 이제 민법에 나와 있고, 차임 증감 청구권, 임대료 인상폭을 5% 내에서 규제하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임차인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5%는 인상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 해지, 뭐 임대료 잘 안 낼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민간 임대주택 투자 유인 제도라 그래서 뭐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이런 것들 이제 감면하거나 중과하지 않는 그런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3년 4월 1일 날 이제 4.1 부동산 대책이라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언급됐던 건데, 이제 이게 준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서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준하는 주택이라는 의미인데, 어쨌든 이제 이 임대주택법이 2월달에 개정이 돼가지고 민간 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 의무 기간 10년을 제한 규제를 받고요. 또 최초 임대료 설정에 있어서 제한을 받고, 임대료 인상률에 있어서 연간 5% 이내 규제를 해주는 규제를 받는 대신에 지방세 특례법하고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재산세, 취득세 이런 것들을 이제 감면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근데 이번 9월 말까지 이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호수를 보니까 언론에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256호 정도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4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왜 이렇게 잘 안 되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냥 이제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만 본다 그러면은 이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의 권리라는 게 상상이 규정이 되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뭐 임대인이시거나 임차인이시거나 둘 중에, 아니면 임대인이자 임차인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보시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주택의 도배와 장판을 요구할 수 있는가, 도배 장판 바꿔달라고. 그럼 뭐 전세는 세입자가 임차인이 하고 뭐 월세는 집주인이 한다, 이렇게 이제 뭐 일부 부동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이제 얘기들 하시는데, 사실은 뭐 어디에도 그런 근거들은 없죠. 법적 근거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추워지고 있는데, 최근 처음으로 맞이한 그 겨울에 난방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임대인한테 어떻게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도 사실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지만 전혀 답이 없고요. 그 다음에 주택 파손 했을 경우에 변상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고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없고, 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론 뭐 좀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사실 굉장히 무지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좀 이렇게 알기 쉽고 또 꼭 필요한 제도 같은 것들은 좀 법제화를 하든지 아니면 어디에 좀 근거를 둬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간의 주택시장 자체가 주로 이제 매매 주택가격 상승 이런 거에 이제 기대서 왔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임대차 전세가 이제 전세금이 오르고 전세가 월세화되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국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임대차 시장 규제에 조금 집중이 돼가지고 어떻게든지 가격을 좀 인상을 억제할 것인가, 이런 쪽에서 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써 있습니다만, 임대인은 사회적인 강자고 임차인은 사회적인 약자냐. 근데 하여튼 우리 2010년도 인구주택 통계사를 따르면은 국내 가구 중에서
타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268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타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자기가 다른 자가로 살 수도 있고 임차로 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타지에 자기가 소유한 집을 임차하고 자기는 임대를 놓고 자기는 임차인으로 세입자로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